진짜 이해되는 사회가 시작된다. 올리드 사회!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리드 사회 중계동 호랑이 이경태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인구 첫 단원 배웠는데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인구 두 번째 배우는 단원이에요. 인구 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제 세계적으로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거 배워볼 거야. 우리 친구들도 이동 많이 하시죠? 네, 우리 친구들 이동은 또 어느 이동에 속하는지 그것도 좀 잘 생각해 보면은 내용 이해하는데 참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배울 건 뭐냐면 세계의 인구 이동. 세계적으로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거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동 배울 거예요. 알겠죠? 네, 첫 번째 보면은 일단은 인구 이동 요 정의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겠죠. 인구 이동이 뭔가? 인구 이동은 원인이 있어. 원인.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이 원인으로 인해서 한 곳에서 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쪽에는 뭐 사람들이 살기가 상당히 좋다더라. 뭐 그래서 글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에 가면은 상당히 이쁜 여자들이 많이 살아. 그럼 어떻게 글로 가고 싶은 거죠. 예, 그런 걸 이제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별 어려운 거 아닌데 이 인구 이동이 유형이 있어. 인구 이동 유형. 이 유형이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좀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동기가 있어. 나는 인구 이동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자발적 이동이 있어요. 자발적 이동. 자발적 이동은 말 그대로 그냥 내 의지야. 저기 이쁜 여자가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글로 가는 거지. 그렇게 그런 것들은 자발적 이동이 있고, 이제 요거와 이제 또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강제적 이동이 있지. 강제적.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강제적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로 봤을 때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제 범위. 얼마나 멀리 가냐 요걸 나누는 거예요. 일단은 가까이 가는 건 뭐야? 우리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건 뭐야? 이거는 국내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돌아다니는 건 국내 이동이고, 이제 비행기 타고 어떻게 외국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야. 그런 건 이제 무슨 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이제 국제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도 국제 이동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 많이 못 해봐. 선생님은 중국이랑 일본 정도 이제 국제 이동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어. 그렇고, 그 다음에 기간으로 나눠보는 거야. 기간은 이제 짧게 가냐, 오래 가냐, 뭐 이런 건데, 짧게 가는 건 이제 뭐야? 일시적 이동. 선생님, 짧게 이동하는 건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지. 여행, 유학, 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 이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적 말고 이제 반대는 뭐야? 한 번 가면 안 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좀 이름이 좀 특이해요. 영구적 이동이야. 영구적 이동. 영구. 한 번 가면 안 온다 이거야. 어떤 게 예시가 있냐면 그 외국으로 이사 가는 걸 뭐라 그러지? 완전 이사 가는 거 그거 뭐지? 이민. 그지? 그럼 이민 같은 거는 이제 영구적 이동에 속한다. 그렇게 나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목적. 요게 좀 중요해요. 요게 가장 중요한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부산에 살았단 말이에요. 부산에 어렸을 때 살았어. 선생님은 태어난 게 부산 사람인데 생긴 거는 저기 무슨 산골에서 태어난 거 같죠? 그 나름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대도시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부산에서 날 낳았어.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오신 거야? 서울로 올라오신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20몇 년 동안 계속 서울에 살고 있어. 3살에 이사 와서 지금 한 29년 살고 있어. 선생님 나이 나오네. 그지? 어쨌든 뻥치지 말라고. 30년 넘게 산 것 같은데? 아니야. 20몇 년밖에 안 살았어.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이동이라고 해요. 경제적 이동.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곳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서로 싸워. 그럼 거기가 살기가 좋아 어려운 곳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동하는 거지? 그런 건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 이동이라고 해요. 정치적 이동.
정치적 이동은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난민, 전쟁이나 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난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정치적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겠죠. 네, 마지막 이동은 뭐가 있냐면 경제적 이동 했지. 무슨 이동 있냐면 종교적 이동이 있어요. 뭐 현재는 종교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옮겨가고 그러진 않는데 이제 예전에 언제 그랬냐면 영국에서 청교도를 이제 국가에서 못 믿게 하니까 어떻게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먼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간 거야? 그렇지, 미국 아메리카로 건너간 거잖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 이동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 이동의 유형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알겠죠? 그러면 유형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인구는 왜 이동을 하는지 그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보시면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있어. 인구를 끌어들이는 곳이야. 그럼 그곳은 어떻게? 되게 좋은 곳이겠지. 인구가 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흡입 요인이라 불러요. 흡입.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공기를 흡입. 내가 마신 거잖아. 그러니까 인구도 들어온 거야. 그걸 흡입 요인인데 우리 친구들이 흡입 요인은 인구를 끌어들이는 거니까 어떤 거야? 그 지역이 상당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좋은 거. 그래서 봐. 좋은 일자리. 일자리가 상당히 좋아. 그 다음에 사는 곳의 환경이 상당히 쾌적해. 다 뭐야? 좋은 거잖아. 이 예시를 우리 친구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인구를 밀어내는 요인이 있어. 즉 흡입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흡입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떠나오는 것. 즉 인구 자꾸 밀어내는 요인이 있겠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배출 요인이라고 해요. 배출 요인. 알겠죠? 그럼 그 지역은 어떤 거예요? 상당히 인구가 살기에 좋지 않은 지역인 거야. 그냥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쁜 거. 낮은 임금. 임금은 이제 그게 임금이 아니라 임금 뭐야? 월급 얘기하는 거지, 월급. 월급이 낮아. 거기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빈곤, 실업 이런 것들 다 나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를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문제가 다 풀립니다. 아, 흡입하는 흡입 요인과 배출하는 배출 요인이 있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 그럼 이제 세계 인구 이동을 가기 전에 우리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요거 그 그래프 가지고 요 그래프가 무슨 이동이니 요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와.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쯤에서 뭐 해야 될까? 미니 특강. 그렇지. 돌 플러스 아이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네, 미니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미니 특강은 그 세계 그 인구 이동의 유형을 그래프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지도 가지고.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예. 봅시다. 예. 일단은 경제적 이동은 지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경제적 이동은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동하는 건 이게 이제 돈을 벌려고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화살표 얘기하는 거예요. 요 화살표. 쭉 가서 어디로 가? 쭉 가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구나. 쭉 가서 뒤로 와가지고 어떻게 미국이나 여기 남아메리카 이렇게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로 화살표가 가면은 이건 경제적 이동이구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제적 이동에는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인들의 동남아시아로 이주가 있어요. 중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요 지도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중국에서 요 초록색 화살표 보이죠?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는 거잖아. 중국인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가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화교라고 불러요. 화교. 그래서 이 화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상당히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인들이 자기 돈 빼가지고 가면은 동남아시아 전부 다 망한다. 이런 말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경제력을 크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경제적 이동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무월 이동의 취업 때문에 돈을 벌러 가는 거. 아무래도 못 사는 곳보다는 잘 사는 곳에 가면 임금이 높기 때문에 많이 이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인도에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많으니까 돈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곳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어디 우리나라나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여기 미국, 멕시코나 멕시코에서 미국 쪽으로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도 경제적 이동에 속한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강제적 이동. 강제는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잖아. 나는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예무역을 통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야. 흑인들이 예전에 이제 그 끌려갔어. 사람들한테 그 막 농장에서 일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간 게 대표적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강제적 이동인데, 화살표를 보시면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 아프리카에서 화살표가 나와야겠지. 노예 흑인들이니까, 이렇게 가서 어디로 오는 거야. 그렇죠. 미국이나 여기 남아메리카로 이제 강제로 끌려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강제적 이동에 속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종교적 이동은 과거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에서 미국 쪽으로 화살표가 가면은 종교적 이동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 정치적 이동은 전쟁이나 분쟁이라 그랬죠. 전쟁이나 분쟁. 그래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지에서 주변 국가로 뭐의 이동이다? 그렇지. 난민의 이동이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 이동이라 그랬죠. 예. 그다음에 일시적 이동이 있어요. 일시적 이동은 뭐 목적이야? 여행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거를 이제 일시적 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알겠죠? 미니 특강 끝. 네, 우리 친구들 미니 특강 잘 보셨죠? 세계의 국제적 이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거 봤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경제적, 강제적, 종교적, 정치적, 일시적.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까 이제 정리해 준 거고 이제 세계 인구 이동에서 이제 국내 이동이 있어요. 이제 나라마다 이제 상황이 좀 다르겠죠. 나라마다 국내 어떻게 이동하는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봤어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그 이동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뭐야? 열심히 산업화가 일어나고 있어. 항상 또 나와. 산업화가 일어나면 항상 뭐가 일어난다고? 도시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항상 나타난다고? 그렇지.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지. 이제 우리 친구들 이촌 향도 현상은 이제 지겹잖아. 너무 잘 알지? 뭐야?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야? 농촌에서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가 이제 개발도상국의 이동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선진국은 이제 어떻게 이동하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한참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도시에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어. 그래서 도시에 이미 집중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미 도시 생활 환경이 악화돼 있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시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해요. 주택 부족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뭐 범죄 문제, 뭐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싫어. 어떻게 좀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도시 외곽이나 이제 농촌으로 이동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도시에서 도시 외곽으로 나간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교외화라고 불러요. 교외화라 부르고 도시에서 어디로 간다? 농촌으로 간다. 이거는 뭐라 부르냐면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역도시화 현상. 이거 영어로 부르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유턴 현상이라고도 불러요. 유턴은 뭐야? 삑! 한 바퀴 빙 도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농촌에서 도시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농촌 다시 한 바퀴 제자리로 오는 거야. 그래서 유턴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따가 좀 자세히 구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교외화와 역도시화의 차이가 뭔지 잘 구분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미국 내의 그 국내 이동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돼. 미국은 이제 선진국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제 지도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거 한번 설명해 주고 갈게. 보자.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그래서 국내 이동이에요. 미국은 이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쪽 지역, 요지 동쪽, 북동쪽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아요.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유럽 쪽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이제 건너왔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초기에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냐면은 여기 이 북동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어.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도시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집값도 비싸고 막 그러단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아무래도 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날씨도 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미국의 남서부 지역으로 이동하죠. 근데 여기를 부르는 말이 있어. 이 지역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벨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벨트.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제 SUN 선, 그 뭐야? 태양 벨트, 태양이 있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는 남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해요. 그 다음에 여기보다 이제 개발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도 상당히 쾌적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자리도 좀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옛날 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여기는 이제 최근에 최첨단 산업이나 석유 같은 게 많이 개발되면서 일자리도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이쪽 북동부 지역은 춥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노우 벨트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것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선벨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선벨트에 대한 용어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일로 이동하는 이유를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첫 번째 따뜻한 기후예요. 기후가 아무래도 따뜻하고 두 번째는 일자리가 많아요. 여기보다는 이제 여기가 이제 최첨단 산업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값도 아무래도 싸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스노우 벨트에서 이 선벨트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더 이어서 또 다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국내 이동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나라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리나라 이동. 우리나라 이동도 역시 국내 이동하고 국제 이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내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좀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이동했는지 강복 이후 6.25 전쟁 1960년대 1990년대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걸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지도를 가지고도 물어봐요. 순서 잡아봐라. 상당히 이거는 뭐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뭐 할까요? 미니 특강. 그지? 2 플러스 i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네, 미니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미니 특강은 우리나라의 국내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5개의 순서 단계가 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지도가 무슨 단계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각 시기별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도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순서대로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시험에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정리할 거예요.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일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우리나라 북부 지방에 자원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막 개발해서 그쪽에 공장들이 많았어.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부 지방으로도 많이 이동했고요. 또한 일제의 탄압, 일제 사람들이 많이 우리를 괴롭혔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걸 피해서 간도나 만주로 이동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화살표가 나가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시면 대부분의 화살표가 다 어떻게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특이한 건 뭐야? 외국으로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거다. 이거는 뭐야?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강복 이후에요. 일제의 탄압이 끝난 강복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많이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해외 동포들이.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되겠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바깥으로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일제강점기하고 그 다음에 강복 이후 딱 2개인데 나가는 건 일제강점기, 들어오는 거는 강복 이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은 어떻게 된 거야? 북한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죠. 사람들이 어디로 다시 막 피난을 해. 그렇지. 남쪽 부산 쪽으로 많이 피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월남이나 피난민들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남쪽으로 이동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요거죠. 딱 보시면 어디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 모든 화살표가 다 이 부산으로. 최후의 보루였잖아. 6.25 전쟁의 최후의 보루가 여기 낙동강 정선이라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가? 부산으로 많이 몰려 살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1960년대 같은 경우인데
6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산업화가 나타나니까 뭐 도시화가 나타나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지?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럼 대부분의 화살표들이 어디로? 도시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대도시나 수도권 또는 남동 이미지. 여기는 역시 공업 도시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화살표의 이동 방향을 보면은 수도권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구나. 부산, 이런 대도시, 이런 남동 이미 도시 같은 걸로 이동하는 모습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나라 1990년대 이후에요. 우리나라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미 도시가 이제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가 꽉 차 있었어. 그래서 대도시가 가밀했기 때문에 도시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도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로 어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선생님이 아까 구분해 준다 그랬잖아. 그지? 교외화 현상은 뭐냐면 도시가 있으면 이건 이제 대도시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서울 주변이 교외야. 어떤 것도 이제 경기도 같은 게 교외가 되겠는데 뭐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제 뭐 일산이나 뭐 분당 같은 이제 신도시나 아니면 위성도시 같은 거 있죠. 뭐 의정부나 뭐 과천 같은 요런 서울 주변의 도시들 있잖아. 이쪽으로 대도시에서 요런 도시들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외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역도시화도 여기서 나타나는데 역도시화는 뭐냐면 일부 지역에서는 역도시화가 발생. 역도시화는 여기 서울에 있는 요 대도시 사람들이 교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아주 멀리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농촌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상당히 더 멀리 가는 거죠. 역도시화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어? 유턴 현상이라 했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이다. 원래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은퇴할 때쯤 되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농촌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유턴 현상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도로 어떻게 나타나냐? 봅시다. 지도로. 여기 보면 화살표가 서울에서 주변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부산에서 이제 조금씩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서 조금씩 나가는 거 보면 뭐야? 이게 마지막인 1990년대 이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순서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미니 특강 끝! 네, 우리 친구들 미니 특강 잘 보셨죠?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이동 요 5단계 편찬 각 시기의 특징, 그 다음에 각 시기의 지도가 어떤 게 나오는지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까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라고 했어요. 100%.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제 이동으로 가겠습니다. 1960년대에는요, 우리나라 미국이나 캐나다 등 이런 선진국으로 어떤 이동이 발생하냐면, 이민이 나타나요. 이민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선진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970년대는 이제 건설 붐이라고 해서 그 서남아시아나 북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이제 석유 개발로 인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근데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해? 건설하면 짱이죠, 우리나라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건설 근로자들이 석유가 많이 났던 서남아시아나 북부 아프리카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뭐 선생님네 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고모부가 계신데 이 고모부가 이제 자식이 상당히 많으셔. 자식이 4명이나 돼. 자식이 4명이나 되는데 이제 70년대만 해도 이제 좀 살기 힘드시니까 자식들이랑 이제 고모는 내버려두고 고모부 혼자 어떻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가셔갖고 돈을 벌고 오셔서 한 2년 가셔가지고 돈 엄청 벌고 오셨지. 그래갖고 이제 자식이 무려 4명이나 돼서 자식들을 다 키우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는 이런 건설 근로자들이 이런 곳으로 많이 갔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거의 뭐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어떤 이동들이 많냐면 여행이나 취업 또는 유학 같은 이동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이동이라 그랬죠? 그렇죠. 일시적 이동. 그래서 일시적 이동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동한 걸 본 거고, 이제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그렇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왜 와요? 그렇지. 돈 벌려고 오는 거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사장님 나빠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블랑카 같은 사람들. 그지?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살까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어디냐면 그렇지. 수도권에 주로 거주를 해요.
서울에는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디 경기도권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공업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산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옆에 보면은 다 그냥 거의 외국인이야.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마을 같은 것도 형성이 되겠죠. 그만큼 외국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에 많이 모여 살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성들도 많이 외국인 여성들도 많이 넘어와요. 외국인 여성들은 왜 넘어올까요? 그렇지. 뭐 하기 위해서. 국제결혼. 국제결혼 때문에 그 농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농촌 총각들이 이제 결혼을 못 해가지고 주로 이제 많이 외국인 여자들이랑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은 걱정이에요. 선생님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도 걱정하고 있어,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어갖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결혼 얼른 하고 싶은데 못하면 뭐 어떻게 국제 결혼하든가 해야지. 어쨌든 이렇게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같은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냈잖아.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죠. 다문화 가정.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보면 이제 반에 한두 명씩은 이제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문화 가정 친구들 뭐 얼굴색이 다르고 뭐 말도 잘 못한다고 해서 친구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친구니까 우리 친구도 절대 차별하면 안 돼. 차별은 진짜 나쁜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도 시커매가지고 차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차별은 안 좋은 거다. 알겠지?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5%나 된대요. 100분의 2. 100명 중에 2명은 외국인이다. 이런 뜻이야. 특히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냐면 아시아 출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띵호와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외국인의 약 95%가 아시아 출신 사람들이라고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제 이동까지 잘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문제 풀어봐야겠죠? 문제 풀이! 네,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구 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래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분쟁 지역, 내란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같은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여 다른 나라도 이동하고 있다. 선생님, 분쟁에서 나타나는 난민들은 무슨 이동이라 그랬죠? 그렇지, 정치적 이동이라 그랬죠. 정치적 이동.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정치적 이동이랑 강제적 이동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정치적 전쟁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하면서 강제적 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 이동도 내 의지가 있어서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흑인 노예들 같은 강제적 이동 같은 경우는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제적 이동이랑 정치적 이동이랑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는 분쟁,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니까 정치적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기 보도록 합시다. 18세기 노예들의 이동과 이동 동기가 똑같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강제적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됐죠? 그 다음 2번 흡입 요인에 비해 배출. 그치? 인구를 밀어내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이거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배출하는 요인이 큰 거잖아.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1번이랑 많이 헷갈렸을 텐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적 이동이다. 이거는 종교적 이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틀렸고 4번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아니죠? 아니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나 아니면 경제적 이동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동 범위에 따라서 구분할 때 국내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거니까 국제 이동이 되겠죠. 틀린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6번 문제예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인구 이동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2010년 미국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5달러로 멕시코 도시 근로자의 4배, 농촌 근로자의 30배. 미국은 멕시코보다 돈을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많은 멕시코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을 향한다. 뭐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이동이야? 그렇지. 경제적 이동.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예,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최근 선진국의 인구 이동이래요. 선진국 같은 건 뭐야? 이미 도시가 꽉 차 있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교외화나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라 그랬죠?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종교적 이동? 요즘에는 종교적 이동 거의 없죠. 강제적 이동? 아니죠. 3번. 촌락을 떠나 도시로. 이거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개발도상국에서. 틀렸고. 4번. 취업을 위해 선진국을 떠나 취업을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가요? 이상한 소리죠. 뭐 돈을 더 적게 받으려고 그러나? 그죠?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도시를 떠나 외곽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였던 인구가 도시를 떠나 다시 농촌. 농촌에서 도시로 갔어. 근데 다시 도시에서 어디로 가? 농촌. 제자리로 돌아왔네. 이거 무슨 현상이라 그랬지? 유턴 현상?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예. 역도시화 현상이랑 유턴 현상이랑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다른데 우리 친구들 그냥 같은 개념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같은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5번 문제예요. 1960년, 80년 우리나라 인구의 이동의 특징이래. 60년대 우리나라 한참 무슨 현상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촌 향도 현상.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거 찾으면 되겠지? 교외화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죠? 아니고.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치? 이촌 향도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촌락의 인구가? 촌락의 인구는 빠져나가는 거고 일자리를 찾아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이건 일제잖아. 일제강점기 시기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도시의 인구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유턴 현상은 또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이거 나오잖아.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거 우리나라 화살표 보고 이게 언젠지 찾아낸다. 이거 나온다 그랬죠. 딱 봤더니 화살표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거는 언제적이죠? 그렇지. 강복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강복 이후 해외 동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이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친구들 이제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오늘 세계의 인구 이동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까지 다 배워봤어. 잘 정리되셨죠? 오늘 그 미니 특강 한 거 그거는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꼭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